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승만이 무기다를 쓴 일본 작가 시라토리 하루이코는 대중서를 쓰지만 상당히 무게감 있는 그런 글을 쓰는 작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의 글 가운데서 중요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몸에 배지 않고 자신도 살아가는 방식도 바뀌지 않는다. 지성을 갖춘 사람이 반드시 훌륭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성적이지 못하면 살아가는데 어려운 것은 확실하다. 지성적이지 못하면 살아가는데 어려운 것은 확실하다. 그렇죠? 그게 없으면은 세상 따라 이리저리 휘둘면 살다가 귀한 시간들을 대부분 보내죠. 때로는 여기서 쏟고 저기서 쏟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지성. 두 번째입니다. 어휘. 어휘의 조합이 500개인 사람과 어휘의 조합이 5000개인 사람은 차이가 난다. 발상의 다양함은 자신이 구사하는 어휘수에 영향을 받는다. 가장 자연스럽게 어휘를 늘리면서 독서를 통해 말과 표현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이야기하거나 써야 한다. 어휘를 늘리는 방법은 어휘를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고 독서를 통해서 좋은 말과 표현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면서 어휘를 늘려가라는 이야기죠. 사실 어떤 사람의 그런 교양이나 지성 정도를 여러 가지 나타내는 그런 징표가 있겠지만 이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 가운데 하나가 구사하는 어휘수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작가는 어휘의 사용 차이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차이를 낳는다 이런 이야기를 펼칩니다. 세 번째는 교양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인간은 교양의 폭을 늘림으로써 고도의 삶의 방식으로 변해간다. 그러면 인생은 보다 깊은 맛과 의미를 가지게 된다. 공부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폭넓은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이런 표현은 참 멋있네요. 공부하지 않았을 때보다 공부를 할 때가 훨씬 폭넓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교양을 폭을 넓히면서 고도의 삶의 방식을 변해간다. 삶마다 이렇게 다 정도가 다르니까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작가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가감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유는 물질로부터 자유가 있을 것이고 또 신체의 자유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신적인 자유를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릴 수 있으면 그런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죠. 어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나 또 삶이 자신에게 던진 그런 도전 과제나 역경 같은 것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머무는 장소에서 완전히 자유로움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엄청난 내공이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양의 폭을 넓힐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의 덫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겠죠. 네 번째입니다. 독서입니다. 읽는다는 것은 생각하는 비에 간단한 일 같다. 하지만 생각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생각할 재료가 있어야 한다. 중요한 재료 중 하나가 책이다. 생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고 읽어서 알게 된 것으로부터 자극을 받아야 된다. 자극 없이 자발적으로 생각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사람들이 많이 읽지 않는 시대에 저자의 같은 조언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자의 그 주장 가운데서도 투입물, 인풋이 있어야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아웃풋, 그 다음에 산출물이 있다는 부분들은 중요한 인간관계죠.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고 투입이 있어야 산출이 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월이 아무리 흐르더라도 문자를 가까이 하는 그런 습관은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습관인데 이제 점점 영상물 같은 부분이 대세를 차지하면서 읽는 습관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한테 누가 물어보면 뭐 여전히 그 읽기라는 것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사유의 폭이라든지 깊이라든지 힘 같은 걸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자 도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상에 휩쓸려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이하게 세상에 휩쓸려가는 사람은 책을 읽지 않는다.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는 연습도 할 수 없다. 생각도 하지 않게 되고 일상적인 판단이나 태도도 기존의 습관을 반복하거나 누군가를 모방하는 생활 방식을 취한다. 의외로 이런 사람이 많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아마 이 같은 분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세상 변화에 대한 긴박감이나 위기감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변화를 직시하고 그 다음에 세상 변화에서 오는 그런 긴박감 같은 걸 느끼는 사람 같으면 자연스럽게 알고 싶다는 그런 욕망을 갖게 되죠. 욕구를. 그 알고 싶다는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은 준비하고 싶다, 미리 대비하고 싶다는 거하고 거의 동전의 양면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면 알고 싶다는 것이 없어질 것이고, 알고 싶다는 것이 없어지면 읽지 않을 것이고, 그런 어떤 패턴을 보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체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독서는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수단이 아니다. 독서는 자신이 체험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 부분은 보통 독서에 대한 통념과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분 이야기는 요약본 읽기는 독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독서는 체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많은 명작 줄거리를 읽더라도 사람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체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서는 개인적 체험이죠. 다른 사람의 전기를 읽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부분적이라도 살아보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독서량이 많다는 것은 간접적인 체험을 해본 그런 삶의 양과 질이 풍부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책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씩씩하게 여러분 앞에 주어진 과제를 헤쳐나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